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광역시도 대부분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최근 집값이 안정되고 주택 거래량도 급감했다는 게 이유인데요. 수도권은 이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곳이 많아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와 함께 우리 지역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세진 기자, 사실 이번에 정부 결정에서 수도권의 지역은 대부분 포함이 되지 않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5곳에 불과합니다. 파주와 동두천, 양주와 안성, 평택 모두 수도권 외곽 지역입니다. 또 인천 일부 지역의 경우는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곳도 있습니다. 인천 서구와 남동구, 연수구고요. 정부는 이 지역 가격 하락폭이 큰 점을 감안했다고 했습니다. 비수도권의 규제를 대부분 해제한 것과는 상반된 부분인데요. 수도권도 하락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서울과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게 규제 유지에 대한 정부 설명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그동안 수도권의 여러 지자체들이 최근에 집값의 동향을 좀 근거로 해서 조정 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대표적인 곳이 바로 경기도 김포입니다. 김포시는 올해 초부터 국토부에 조정지역 해제를 요청을 해왔는데요. 집값 하락세나 거래량이 국토부가 정한 규제 기준치에는 이미 한참 못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주택법에서는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그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제로 김포시가 조정지역 해제 신청을 내기 전인 지난 2월 기준으로 보면 직전 3개월 동안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낮게 유지된 걸로 파악된 바 있습니다. 최근 동향도 별반 다르지는 않은데요.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김포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최근 4개월 동안 연속 하락세였습니다. 분기별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 역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아파트 거래 동향도 둔화된 상태입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보면 거래 건수는 127건에 머물렀는데요. 393건이었던 지난해 7월과 비교를 하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습니다. 공급 요인을 감안해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2년 전 같은 기간 2,000건이 넘는 거래 건수가 있었다는 걸 보면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침체된 걸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시장 분위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도 규제 해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기대를 많이 했을 걸로 보이는데 반응이 어떻던가요? 네, 앞서 국토부가 규제 해제 움직임을 보이면서 김포 주민들 사이에서도 기대가 있었습니다. 특히 과거 국토부가 김포를 조정 지역으로 정할 때 집값 상승뿐만 아니라 GTX 교통 호재를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해당 노선이 기대치보다 축소가 되면서 규제도 해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동안 적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 결정으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같은 접경지인데 파주는 해제가 되고 김포는 제외가 됐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인천 검담 역시 주민들의 비교 대상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도 목소리를 보태고 있는데요. 김포 지역구 의원이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박상혁 국회의원은 발표 이후 정부의 무원칙한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규탄한다면서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국토부에 항의했습니다. 접경지라는 이유로 김포가 오랫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접경 지역이 아니라 서울 연접 지역으로 분류가 되면서 이중 불이익을 받았다는 겁니다. 반면 주민들은 지역 정치인들에게도 책임을 묻는 모양새입니다. 정부 결정을 비난만 할 게 아니라 그 전에 무슨 역할을 했어야 한다는 건데요.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 결정을 차라리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하지 않겠냐는 건데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매우 아쉽게들 생각하시고요. 김포가 규제가 풀리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왜 풀리지 않았을까 저희도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뭔가 호재가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아시다시피 10월 중에 5 호선 추진 상황에 대한 시장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규제 지역을 유지한 만큼 그에 맞는 호재도 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국토부가 일단 연내 추가 규제 해제에 대해서 가능성을 남겨둔 상황이긴 한데요. 향후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김포시가 고양시와 함께 사용할 광역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 목표 시점은 2028년인데요. 현재 소각장을 건설할 후보 지역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김포시 자원순환과 자원시설팀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팀장님, 먼저 김포시와 고양시가 함께 쓰는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와의 연계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우선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소각장 조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소각장 조성 후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각장 조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소각장 조성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정부에서는 소규모 소각장이 난립되는 문제점을 막고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광역 소각장 조성 시 단독 소각장보다 더 많은 국비 지원과 국비 우선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인근 지자체와 생활 폐기물 광역 소각장 조성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 결과 고양시에서 소각장 참여 의사를 밝혀 건립을 추진하게 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소각장 조성 후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소각장은 조성할 때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소각장 조성 후 운영 시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광역 소각장으로 운영할 경우 고양시와 운영 비용도 분담하고 생활 폐기물을 소각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원, 여열 판매라든지 또는 전력 판매 등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후보 지역을 찾는 게 좀 어려울 듯합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할 계획이신가요? 예, 보통 소각장 하면은 혐오시설, 님비 현상 등의 단어를 떠오르게 됩니다. 저 또한 다르지 않았던 것 같은데 21년도에 폐기물 관리법 개정과 26년도에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수도권 인근 지자체들은 소각장 조성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소각시설의 대기오염 배출 기준은 미국이나 유럽연합의 기준보다 훨씬 엄격하게 정해져 있고 실제 배출되는 각 항목들의 수치들은 기준치의 3분의 1 정도로 유지되고 있으며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전송되어 원격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의 위치가 김포 한강 신도시 내의 소각장에 있는데 제가 이곳에서 근무한 지 약 2년이 되어 가는데요.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불편을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을 만큼 현재 새로 지어지고 있는 소각장들은 최신 기술이 접목되어 대기 오염물질 관리가 더 잘 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 입지 선정 공고가 마감되어 입지 후보지 지역이 나오면 소각장 조성에 대한 모든 상황을 공유하여 최적의 입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제 2026년부터는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포시뿐만 아니라 소각장 건설은 이제 모든 지자체의 필수 사항인데 이 부분을 주민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년도 법령이 개정되고 26년부터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제 소각장 조성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해야 할 필수 사항이 되었습니다. 지금 김포시 소각장 조성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좀 늦은 상황인데요. 이번 공고에 많은 소각장 부지 입지 신청과 소각장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 국내에서 조성되고 있는 소각장들은 기존의 단순 소각 처리 시설로서의 소각장 이미지를 탈피하고 독창적인 건축 디자인을 설계하여 반영하여 카페, 영화관, 썰매장, 스키장 등 복합시설물로 조성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소각장이 도시의 하나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 관광명소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소각장 조성과 연계하여 주민 편익시설도 함께 조성되는데요. 주민과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소통과 정보를 공유하여 소각장이 혐오시설이 아닌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포시 이용준 자원시설팀장이었습니다. 김포시가 본격적으로 광역 소각장 입지 후보지를 찾기 시작했지만 공모기간 내에 적합한 후보지를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포시가 지난 2일부터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 계획 결정 공고를 냈지만 현재까지 후보지 신청을 낸 지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시는 인근 주민 80%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후보지 신청 절차가 필요한 탓에 다음 달 이후는 돼야 실질적인 후보지 신청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각장 시설 자체가 주민 혐오 시설인데다 이번에 추진하는 소각장이 광역 소각장이라는 점에서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어 후보지 확정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최근 다수 영화제에 대한 지원 축소와 폐지론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를 포함한 주요 영화제 집행부와 영화계 관계자들이 오는 24일 경기 고양에서 간담회를 엽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위기에 처한 영화제의 운영 방안과 시민 문화권 증진을 위한 해법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신철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비롯해 문성근 배우 겸 평창국제 평화영화제 조직위원장 등 국내 영화계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합니다. 계양구가 계양 경기장 인근 유휴지에 공원과 야외 체육시설을 건립합니다. 계양 경기장 유휴지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경기장 제척 토지인데요. 구는 2014년 아시안게임 이후 7년 동안 계양 경기장 유휴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는 이곳에 공원과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근 인천시와 매입에 협의하면서 공원과 체육시설 등의 조성이 가능해졌습니다. 계양 경기장 유휴지 규모는 11만 174제곱미터이며 해당 토지 매매 가격을 375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구는 계약 후 10년간 토지 매입비를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인천시는 계양 경기장 유휴지 매매와 관련해 오는 19일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게 되는데요. 심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2월 이전에 매매 계약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부평구를 문화도시로 선정했습니다. 현재 부평에서는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평문화원이 시민들을 위한 명사초청 시민문화 특강을 재개했다는 소식인데요. 22일 사진작가이자 파키스탄 수룽고 마을 초등학교 이사장이며 아이처럼 행복하라의 저자인 알렉스 김이 문화특강의 첫 주자로 나섰습니다. 알렉스 김은 세계를 여행하며 만난 아이들의 맑은 이야기를 시민들에게 전했습니다. 특히 사랑과 행복, 감사를 주제로 삶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자기가 행복하다고 말하시는 분을 거의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배낭을 메고 다니다 보니까 오지마를 많이 갈수록 정말 환경은 더 열악한데 오히려 저희보다 굉장히 행복해하고 살고 있고. 부평문화원의 명사특강은 오는 11월까지 이어지는데요. 10월 19일에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주제로 한 유튜버 궤도의 강연이, 11월 24일에는 삶을 생각하는 건축가 조성용의 도시 건축에 대한 강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평문화원 명사특강이 시민 여러분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질의 컨텐츠를 좀 들을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문화예술 쪽 관련 행사가 좀 많이 위축되어 있었는데 이번 시민문화 특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좀 다양한 사회 분야와 그 이슈를 조금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과 경기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2일 0시 기준 인천의 신규 확진자 수는 2,070명으로 전날보다 426명이 줄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상 가동률은 18.2%, 중증 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22.6%를 기록 중입니다. 같은 날 경기 지역은 9,08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전날보다는 2,520명이 감소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상 가동률은 27.1%,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22.2%를 기록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